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퇴근하면서 퇴근길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요즘은 퇴근을 진짜 늦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깜해서 촬영을 아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뭘까요? 바로 현대의 소형 SUV 코나입니다. 갑자기 코나가 신차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타냐? 아니에요, 여러분. 신차가 나왔어요. 2세대 코나가 2년 전쯤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25 연식 변경 버전입니다. 사실 연식 변경이 2세대가 출시된 이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2024. 아무튼 두 번의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대다수의 차량들이 연식 변경에서는 패키징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기본으로 조금 몇 개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신규 트림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옵션 조정이 있다거나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코나는 또 마침 가솔린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1.6 하이브리드 자연흡기 차량입니다. 아무튼 2025로 오면서 신규 트림인 H픽이라는 트림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모던 플러스에서 에이다스가 조금 보강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픽 트림 기준으로 1.6 가솔린 터보에서는 2,500만원대가 되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24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신규 트림이기 때문에 정확히 옵션을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바로 윗단계인 프리미엄 트림이 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에서는 기본화된 옵션들이 몇 개였나? 한 8가지인가 9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84만원 정도가 올랐고 가장 인기가 많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는 한 29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에도 불구하고 뭐 3천만원이면 뭔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입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 기준으로 2,400만원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코나 하면은 가장 강력한 경쟁 차종이 있죠. 바로 셀토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 SUV 중에서 판매율 1등은 기아의 셀토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와 비교했을 때 셀토스는 거의 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 저렴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셀토스 같은 경우는 구형 플랫폼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CCNC 안 들어가 있는 과거 구형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옵션 상태도 코나와 비교했을 때 약간 열세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개발을 옛날에 했었던 차를 지금까지 팔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성비로만 다가간다면 셀토스가 당연히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셀토스는 올해 하반기에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진짜 뭐 정확히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2달, 3달 안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체인지 세대 변경이 되면은 가격 상승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플랫폼도 변화가 되고 뭐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뭔가 싹 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행 코나보다 훨씬 비싸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거든요. 그럴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극강의 가성비는 현재의 셀토스가 좋지만 나는 그래도 적당히 다양한 옵션들을 누리면서 소형 SUV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나가 가장 최적의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형 SUV 하면은 경쟁 차종들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도 있고 트랙스도 있죠. 그리고 KGM의 티볼리도 있고 또 쿠페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형급 SUV인 르노의 아르카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도 사실 가격이 막 크게 막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패키징이라든지 옵션 상태라든지 그리고 차를 타면서 가장 중요한 AS라든지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보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현대기아차가 최고기는 합니다. 부품 수급도 빠르기도 하고 또 어딜 가더라도 서비스 센터가 다 있잖아요. 지방을 가더라도. 그리고 가격도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고 다방면에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대기아 차량이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승차를 타고 있는데 보통 시승차 하면은 풀옵션 차량으로 많이 주거든요.
왜냐면 이 차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다 느껴봐야지 이 차는 어떻다 하고 전체적인 퀄리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신설 트림, 신규 트림인 H픽이기 때문에 조금 옵션이 살짝 부실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MFR 타입 헤드램프인데 풀 LED로 지금 싹 다 바뀌어 있고, 또 주차 보조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에이다스, 컨비니언스 거의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또배기 풀옵션 있잖아요. 뭐 인스퍼레이션 이런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게 뭐냐면은, 아무리 하위 트림에서 옵션을 추가하더라도 내장재는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가성비 트림을 타고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어 트림도 그렇고 거의 다 무슨 뭐 플라스틱 파티입니다. 파리 피플! 간만에 또 이렇게 플라스틱 범벅차를 타니까 기분이 색다릅니다. 아무튼 뭐 가성비로 다가갈 수 있는 트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조금 편안한 실내 감성과 함께 풍부한 옵션들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최고 트림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하위 트림에서 옵션을 추가하더라도 최고 트림을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옵니다. 지금은 또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공사를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신월동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게 앞으로 한 8년? 앞으로 8년 동안 더 공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사를 10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A 공사가 끝나면 이게 접점이 있으면서 B 공사가 시작되고, B 공사가 끝나면 C 공사가 시작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아니 도대체 이 신월동 공사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딱 20살에 여기 공사가 시작됐대요. 근데 지금 나 40대인데 아직도 안 끝났고 나 한 환갑잔치 할 때쯤 끝나겠다 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진짜 웃었어요. 너무 웃겼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막히는 도로를 가고 있는데, 요랬을 때 회생제동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코 모드로 주행하고 있고, 회생제동은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저는 회생제동을 레벨 3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랬을 때 페달 가감속만으로도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전기차를 탄 것처럼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사실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용량 자체가 크잖아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모터 용량이 32kW가 탑재가 됩니다. 사실 뭐 엄청 큰 용량이 아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동이 되었을 때 회수되는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충전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길에서 회생제동을 이용하면 브레이크, 그러니까 풋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아도 되거든요. 그냥 페달을 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진짜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속에서는 웬만해서는 전기차 모드, 그러니까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빠릿빠릿하게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생제동을 처음 개발한 분이 누구일까요? 진짜 엄청난 똑똑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순수 내연기관은 제동될 때 나오는 그 열 에너지를 따로 좀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공기 중에 방출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동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아예 할 수가 없는데, 전기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들은 제동될 때 회수되는 에너지를 다시 주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다 보니까 진짜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 친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없는 내연기관에서도 활용을 못하나요? 못하니까 없겠죠. 그리고 현재 저는 이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을 시켜둔 상태인데, 화면이 큼직해서 그런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기본 인포테인먼트는 CCNC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용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막히는 길 위주로 주행을 했더니 연비가 현재 리터당 19.2km가 나오고 있네요.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HP이긴 하지만 풀옵션 차량이에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래 기본 인치수가 17인치인데 저는 지금 18인치 사양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18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1k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복합 수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어제 제가 퇴근했을 때는 연비가 21km가 나왔어요. 21km. 제가 연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내연기관 기준으로 연비가 리터당 15km 이상 나온다 하면은 진짜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들고, 하이브리드 파워,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빼고요, 풀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연비가 진짜 잘 나온다는 그 마지노선이 20인 것 같습니다. 리터당 20km. 근데 얘는 리터당 20km가 나온다. 그래서 진짜 주유소를 자주 안 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가득 주유했을 때에는 얘가 연료 탱크가 소형이다 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막상 가득 주유했을 때에는 500km에서 600km 그 사이, 그쯤 갈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연료통이 큰 차들은 주유소 갔을 때 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코나 같은 이런 조그만 차들은 한번 가득 주유해도 금액이 많이 안 나오지만 멀리 갈 수 있다 보니까 괜찮은 거죠. 방금 제가 매놀을 밟았거든요. 이 구간에 매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라서 뒤에 있잖아요, 2열 현가장치가 독립 서스펜션, 즉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후륜 멤버 부싱도 좀 조절을 해가지고 노면 진동을 최소화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타보면은 소형은 소형이에요. 아무리 소형의 옵션 막 다 넣고 뭐 좋아 보이는 뭐 기술 들어가더라도 급 차이를 분명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준중형을 상회하는, 중형은 더더욱 아니죠. 아무튼 윗급을 상회하는 그런 느낌은 아예 없습니다. 동급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진짜 미세하게 괜찮은 정도인 거지, 와 이거 진짜 좋네, 와 이거 다른 차 탄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차가 소형급이었거든요, 차 자체가. 그래서 제가 소형 SUV를 막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첫 차를 제가 구매하고 나서 7년 정도 타고 다녔거든요, 안 바꾸고. 그러니까 맨날 그 소형에서 느낄 수 있는 막 자잘한 진동등 계속 누적되고 막 소음 막 다당다당 막 들리고, 또 저는 또 중고로 구매를 해가지고 되게 옛날 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소형급에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듣지 마 코나야, 미안해, sorry. 아무튼 그래서 제가 소형급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는 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제가 이제 자동차 유튜버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 차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첫 차 살 때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경차는 또 요즘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소형 SUV, 소형급을 진짜 많이 보는데, 저는 항상 그 말을 해요. 소형 깔 거면은 차라리 너 오래 탈 거야? 오래 탈 거면 차라리 준준형 가라. 셀토스 말고, 코나 말고, 스포티지나 투싼을 타라 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친구들이 다 많이 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만족하면서 잘 타고 다닙니다. 네. 근데 그거 있어요. 차를 이제 기변하는 친구들은 별 말이 없는데, 이제 첫 차로 운용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첫 차는 주차도 힘들고 차선 변경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약간 좀 동공이 지진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첫 차인 경우에 준준형 SUV만 가더라도 덩치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조금 어렵고 좁은 골목길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초보 운전자를 살짝 벗어나면 또 아주 잘 타고 당겨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이제 제 개인사긴 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차를 지금 몇 대를 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한 4-5대를 탄 것 같은데, 막 다크서클, 아침인데 다크서클이 내려왔어.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힘내세요라는 댓글을 보게 된다면은 저는 또 다시 살아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